지난주 당정 협의로 공매도 개선 조치가 발표됐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감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이 정작 개인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배터리 아저씨 그리고 노란 버스로 상징되는 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의견도 함께 들어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빅 이슈가 끝난 이후에 전형적인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 그 방송 오시기 힘들죠?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빅 이슈들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마 증시에서 또 시장 상황도 그렇게 빅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일 대비해서 플랫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지난주 그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금요일 장세도 전형적으로 빅 이슈가 끝난 이런 장세를 보여서 사실 이 의미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11월 1일부터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징격에 해당되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장중 35,000 넘어섰고 S&P도 4,500 넘어섰고 나스닥도 1,400 넘을 정도로 미국 증시가 11월 장세에 과거에도 11월 장세는 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전형적인 11월 장세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그동안 상승폭에 비해서는 지금 김채연 PD께서 이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1개월 주가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죠? 22,000에서 2,000포인트 넘게 올랐네요. 기술적 조정으로 보면 많이 이렇게 하락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3대 지수가 전부 플러스를 유지한 것은 미국 증시가 강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한 데에는 전 세계 인플레 이 문제가 전환점이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유일하게 전환점을 못 돌고 있는데요. 미국은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9월 달에 3.7%에서 10월 달에 3.2%로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유로존이 지난 주말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발표됐는데요.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9월에 4.3%에서 10월에 2.9%, 그리고 인플레에 시달렸던 영국도 큰 폭으로 그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는데요. 9월에 6.7%입니다. 이때 인플레 재발 우려가 나왔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10월에 4.6%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플레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전 세계로 볼 때는 지난 3월 이후서부터 작년 3월 이후서부터 증시에 가장 크게 부담이 됐었던 인플레가 전환점이 도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뭐 금리 인상 얘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하고 점도표상에서는 금리 인하를 언제 점칠 것이냐. 이 대목인데요. 이번 올해 들어서 아마 주가 예측에서 가장 잘했다는 분이 월가에서는 제러미 시겔로 이렇게 평가돼요. 올해 다우존스 지수가 35,000을 넘을 것이다. 장중 35,000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초에 대부분 그 주가에 대해서는 경기가 침체된다, 주가가 하락한다 이런 비관론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제러미 시겔이 다우존스 지수가 35,000이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35,000이 넘다 보니까 이 월가 시각들이 제러미 시겔 와튼 스쿨의 교수면서 시장에 대해서 가장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뢰가 상당히 높아서 연준이 3월 정도, 내년 3월 정도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공식적 의견을 내고 있어서 이 또한 금리 동결 인하 이 문제 관련해서 내년도 관련해서 굉장히 되게 선도적인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빅 이슈들이 하나씩 지나갔고요. 증시를 보면은 그동안 증시의 발목을 붙잡았던 이슈들 뭔가 전환 국면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전환 국면을 많이 맞고 있죠. 사실 지금까지 증시에서 부담이 됐던 측면에서 보면 공매도 관련된 문제가 국내 증시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질질 끌어가고 있는데요. 대부분 국제적인 이슈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냥 제목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플레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문제는 종료 논쟁이 거세죠. 요게 이제 작년 3월 이후서부터 됐던 문제가
지금은 이 어저지수에서 보더라도 예. 금리 인상 문제가 거의 거론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영코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뭐 외신 헤드라인 할 때 정리를 뭐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소강 언급된 적이 상태죠. 없습니다. 소강 상태에 이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충돌 내지는 전쟁도 그리고 이전에 예. 사실 휴전 얘기가 국제적으로 감이 잡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그랬었죠. 지금은 이번 주에는 임시 휴전 문제가 아마 공식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미중 간 정상회담 이렇게 지난주에 그 가장 하시가 됐는데요. 디리스크의 첫 단추를 끼웠다.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군사 재개 대화 재개했다는 측면, 그 다음에 기후 항변과 관련해서 공동 대응했다는 측면,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된 펜타닐 같은 오피오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 협조한다는 측면. 그래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독재자다는 이런 그 표현을 해서 역시 기존의 갈등을 재확인하지 않았느냐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국제적인 시각에 있어서는 그래도 디리스킹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증시에 부담이 됐던 사항도 이렇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는 이제 일단은 종료가 됐죠. 넘겼죠. 예.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도 최근에 사실 중국 경기 회복되느냐 하는데 일단 수면화로 잠복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휴직이 들어간 것도 증시적인 측면에선 비규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사실 주가 이상으로 더 민감한 게 환율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말 달러 인덱스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주식에 대해서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올해 그 하반기에서부터는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을 좀 실어해달라. 예. 그것이 뭐 에코프로든 뭐든 앞으로 나쁘다는 얘기 아니다. 많이 올라 차익 실현해달라 해서 그런 쪽으로 감안해서 차익 실현하시는 분이 많긴데요. 달러 투자하고 그다음에 엔화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과 말씀대로 올해의 주식보다도 지금 환율 움직임에 민감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사실 국내 증권사가 대부분 외국 자본 이탈할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꾸로 많이 들어오니까 달러 문제를 더 정리하지 못하고 엔화를 더 정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합계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이탈될 거라는 외국 자본이 2조 7천억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2주간. 2조 그렇죠. 7천억 들어왔습니다. 그 외국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환율이 많이 떨어지는 향동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96원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예. 원화나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월 이후에 사실 가장 낮은 추인 850원대, 860원대 이걸 기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시장은 조용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뭐냐? 예. 인플레가 전환점이 되고 금리 인상이 종료점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그렇죠. 보겠습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게 지금 김지현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엔달러 말고 달러 인덱스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3대로 갔습니다. 예. 11월 1일에 106, 107인데요. 지금 103대로 갔습니다. 그렇죠. 중심 동화가 한 달도 안 돼서 저렇게 3% 내지는 4% 가깝게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지금 1개월 정도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런 상태에서 사실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 달러가 많이 떨어지고 미국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얘기하고 내년 3월 2일서부터는 금리 인하 얘기가 나다 보니까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미국 입장에선 파이티브, 미국에서 이탈되는 예. 파이티브 트레이드 상태가 될 것이다.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동안 자금이 들어갔는데요. 그 자금이 이제 미국 밖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실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대부분 쉘터, 임시 피난처 자금으로서 사실 지금은 많이 거론되는 게 중국이 체리피킹 매력이 확실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증시를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국이 운용체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달러의 자금에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그다음에 인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최근에는 브릭스 국가를 따지지 않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아마 유망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그중에 한 곳이 한국도 껴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거의 모든 증권사가 외국 자본 이탈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 반면에 사실 외국 자본이 이렇게 2조 7천억 정도 들어온 이유는 글로벌 추세에서 이런 캐리 트레이드 여건을 잘 보십사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매도 금지 조치에 국내 증권사들이 도식적으로 외국 자본이 이탈되고 MSCI가 지수에 퇴출되고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상황이 2주간 전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요인보다도 공매도 금지라는 요인보다도 글로벌 쪽에서 하나의 빅이슈가 전환점이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여건이 형성되는 것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내 여건만 너무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은 예상이 빗나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적정 수준이랑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공매도 금지에서 외국 자본 이탈되다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데 거꾸로 2조 7천억 들어온 선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다 보니까 지금 지난 주말 사이에 지금 또 시기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기업들이 내년도에 사실 경영 환경 계획을 짤 때거든요. 그렇죠. 이 시점에 맞물려서 공매도 금지에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봤으니까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문의 사항이 많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그 원달러 환율이 올해 그 2월 달에 1200 이렇게 80원대까지 떨어질 때 환율이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 단계에서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시킬 때 올해 성장률이 1.3%, 1.4%까지 떨어질 때 일본보다 뒤처질 때 자, 한국이 경제 성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뭐가지 끌어올릴 것이냐. 자, 통화 정책은 매파 기조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 꽉 잡아들고 있고. 그렇죠.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재정 중칙이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 때문에 이게 또 지출하기 어렵다. 그래서 환율을 좀 1,300원대 초반대에서 좀 이렇게 1,300원 초반대라 하는 것은 1,300원에서 1,350원대 이쪽에 좀 높게 유지해달라는 좀 말씀드렸고 실제로 보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대부분 다 1,300원에서 1,350원대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이 수준은 얼마일까 하는 측면은 우리가 적정 환율 수준으로 이렇게 추정해 보면 자, 적정 환율 수준을 추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출 채산성 모델, 그다음에 경상수지 균형 모델, 그리고 환율 구조 모형이 있거든요. 우리 원달러 환율은 지금 적정 수준은 1,230원 정도 나옵니다. 시청자분이 분명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앙은행에서 기업들의 채산성을 맞춰주는 수준인 1,260원대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96원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 적정 수준이 그것이 이론적이든 그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든 좀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경기적 측면이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수출 채산성 올리고 그다음에 사유리 성장률을 높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 자체의 높은 수준이 사실 대외적인 여건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 종료가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환율이 1,300원대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종료가 되면 원달러이 이 적정 수준보다 높게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이걸 관리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경우에 따라서 푹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내년도 경영 계획을 짜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여전히 최대 이슈입니다. 공매도 개선 조치가 나왔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감은 여전히 크지 않습니까? 네. 정책 단계 당정 협의에서 나온 조치가 그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도 이제 해설했습니다는 앞으로 갈 과제가 많다. 갈 과제가 뭐냐면 당정 협의조에서 나온 조치가 개인 투자자의 이렇게 불만 사항을 다 수용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공매도 개선 조치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진짜 방송 원고하는 것 치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 이게 조그만
이게 작은 시간에 한 10분이라는 기간에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풀어갈수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근적이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시킨 거거든요. 예. 근데 왜 개인들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개인들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개인에게 옹호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상환 기간이 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삐뚤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은 1년이고 예. 협의가 가능하다. 무제한으로 가다가. 근데 개인은 90일이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입장으로 90일을 맞춰줬으면 개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개인 투자자 입장을 위한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 입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폭넓게 들어오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일단 순수한 측면에서 예. 개인이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몇일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의 입장에서 상환기간을 90일을 맞춰줬지만 예. 예외 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종전에 비해서 예외 조항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하면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 불리했던 조치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당정 협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개인 투자의 입장이 나온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을 좀 모든 면에서 똑같이 해달라. 예. 어차피 외국인과 기관들이 시장 조성자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 조성자 기능을 오히려 더 시장을 무질서한 측면에서 볼 때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조건을 좀 같이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중에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인들도 상환기간을 연장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90일을 맞춰주면 예외를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외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책 당국이 좀 아실 거를 생각하는데요. 당정협의 개선책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가들도 공매도 금지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매도 금지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나왔을 때 금지 조치 기간에 개인에게 불리한 사항을 좀 이렇게 해다. 그것이 전산망이든. 예. 그래서 금지 기간에 워낙 삐뚤어진 운전자이기 때문에 개인들도 공매도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삐뚤어진 운동장에 해당된 전산망에다 그 금지 기간에 갇혀달라. 갇히면 개인들도 공매도 금지원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게 당정협의체에서 나온 걸 보면 개인들이 공매도 금지를 마치 원하는 것처럼 당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에 그것이 내년 6월이든 아니면 더 인프라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더 시간을 버리든 불공정한 전산화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이런 것을 좀 갖춰달라 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정협의체에서 나온 것도 정책당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예. 반쪽짜리 계산이다.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인 비기슈들이 마무리 기간에 지금 국내 증시에서 이슈가 됐던 공매도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죠. 자, 네네. 그런 만큼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공매도 자금의 실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개인들이 순수하게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주가가 펀더멘털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펀더멘털이 나빠진다 이런 것들에서 하지 펀더멘털이 나빠질 때 미리 공매도 치고 이런 게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조치거든요. 예. 대부분 다 그러실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 증시를 해소하는 측면에 공매도가 많다면 우리가 방송에서 어이구 우리 경제가 해설됩니다. 경제가 좋아집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 공매도 친 개인들이 많으면 자 경기가 좋아진다. 좋은데 주식 사회 할 때는 이 사람들한테 반대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수익이 이제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방송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 이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 순수한 측면에서는 개인들이 공매도를 나서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 일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오해 살 만큼 공매도하는 세력을 한번 정책 당국 입장에서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한국과 관련돼서는 국제사회에 유난히 냄새나는 자금들이 거래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공매도 자금들이 대부분 다 검은 머리 외국인 자금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사실 거머리 외국인 자금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싱가포르라든가 여기에 이렇게 지점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개인들의 다 이렇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매도를 하는 이러한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당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정책이 가져간다면 이 대목도 좀 확실히 실체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에요. 개인 투자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사실 증시가 어려울 때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컸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외환이기 때문에 이 외국 자본 들어오는 게 좋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좋다, 빠지면 나쁘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외국인과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해서 그동안 혜택을 많이 줬던 증권사라든가 기관 투자 입장에서 그런데요. 사실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개인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갖고 있는 게 부정적 현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쪽도 당정이 공매도 관련된 제도 개선에 이렇게 근본적인 배경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가들은 증시에서 보면 세가 좀 많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예. 어려울 때 한국의 증시를 누가 했습니까? 기관들이 했습니까? 국민연금이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은 똑같이 해외 투자한다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 가지고 시장 조성자를 해야 되는데 조성자 했습니까? 밖으로만 전부 갔죠. 기관들 국내 증권사 그랬습니까? 전부 밖으로만 갔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개인 투자가들이 정책 당국이 이렇게 생각할 때 좀 개인들은 투기나 했었고 뭐 했었고 이런 생각에서 한국 증시를 진짜 구세주 역할을 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 개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불리한 선입견을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코로나 사태죠. 코로나 사태 오죽했으면 동학개미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그렇죠. 한국경제TV에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증시를 이끈다, 증시를 구세한다 하는 측면에서 조지현 그 대표께서 동학개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구구운동이다 할 만큼 자, 이 코로나 사태 이유는 K-세이브 운동 뭐 다들 아시죠? 자막을 좀 앞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K-세이브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 자, 증시를 살리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K주주 운동 이걸 뭐 했었죠. 그렇죠. 이게 없으면 한국에서 오면 코로나 사태 우리 증시가 얼만큼 많이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자막이 돌아가긴 했습니다는 사실 2001년서부터 공매도 금지가 딱 되고 개방했을 때 한국 증시 그동안 버텼게 했던 것이 개인 투자 입장입니다. 개인 투자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공매도 그 금지 기간 이후에 이게 금지 대책이 나올 때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모르게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에서 유의한다 하지만 선입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의식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의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개인을 위한다는 조치라면 개인에 위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이 정책을 마련할 때부터 사실 그때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공매도 개선책이 나오고 그걸 개인 투자가 의견을 수렴해 본다. 이건 좀 잘못되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이미 공매도 개선 대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개인을 위한다면 개선 대책이 나올 초반서부터 좀 개인의 입장에 얘기를 들어봐라 하는 얘기를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렵습니다. 자, 개인 투자가 많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가 많은데요. 사실 이런 오늘 자막 뒤쪽에 이렇게 왔습니다는 공매도 관련돼서 여기 바트레 아저씨죠. 그다음에 한국투자정의의 정 대표님 아주 그 한국의 증시를 위해서 자, 굉장히 많은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이 사람들의 의견을,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그분들의 의견이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개인 투자 입장을 의견을 들어본다면 그래서 그걸 정책 마련할 때부터 좀
더 쉽사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예. 제가 이걸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요. 다음에 한번 시간 있으면 이분들의 얘기를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이 마련할 때서부터 예. 좀 개인 투자가 지금 1,500만이고 가족을 생각한다면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이분들이 주가 돼서 좀 열린 공청회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열린 공청회. 정책 당국자가 좀 책에 마련해서 나중에 의견을 구하겠다. 이러면 잘못됐다. 예. 이것처럼 이렇게 개선책이 마련하고 나서도 개인 투자에 불만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정책 마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오는 게 낫죠. 그러면 정책 당국자 총선이나 감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매도 개선 조치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